막상 배송대행지 신청하려고 보니까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을 일빠직을 통해서 국내 원하는 어느 곳이든 배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잠깐 세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일빠직을 통한 배송 대행 신청 과정을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빠직을 통해서 배송되는 신청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첫째, 해외 쇼핑몰 상품 구매. 두 번째, 배송 대행 신청서 작성. 세 번째, 상품 입고 및 검수. 네 번째, 배송비 결제. 다섯 번째, 배송 및 통관. 마지막으로 상품 수령, 배송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직접 일빠직을 통해서 배송 대행을 진행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배송 대행 신청 단계별 세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일빠직 주소로 상품 구매입니다. 여러분은 일빠직을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것만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중국 내 작은 창고 주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창고에서 여러분의 상품이 잠시 보관되었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국내 어디든 배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창고 주소는 어딜까요? 창고 주소를 아셔야 해당 주소로 상품을 보내고 보관시킬 수 있으니까요. 일빠직 내 여러분 창고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바로 마이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는 나의 배송 대행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주소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주소로서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을 해당 주소로 보낼 경우 여러분의 상품이 이 주소로 보관되게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만을 통해서 상품을 받아주는 여러분의 중국 내 창고가 생겼으니 이제 해당 창고로 보낼 중국 상품을 구매해봐야겠죠? 중국 상품을 구매하는 곳은 대다수의 분들이 타오바오를 이용하시니 타오바오 내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구매 대행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소비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을 보고 해당 구매 요청건에 맞춰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신규 주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해외 구매 요청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는 예시로 이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해당 구매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 가방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판매 개수는 1개로서 그냥 이 상품 하나를 구매해주면 됩니다. 요청 사항에 맞춰서 구매해서 전달하는 게 구매 대행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구매하냐? 이 상품을 파는 타오바오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받을 곳을 작성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일빠직 가입을 통해 받은 여러분의 창고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일빠직 내 마이 페이지 나의 배송 대행지를 보시고 이 주소랑 여기 작성해야 할 주소를 비교해 보시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처음 주소를 작성할 때는 중국어라 복잡하게 느끼실 텐데 같은 그림 찾기라 생각하고 주소를 찾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니니 이렇게 쭉 복사하신 후에 붙여넣기 그리고 나서 나의 사소한 번호를 여러분 거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편 번호인데 우편 번호를 붙여넣기 부분은 연락처인데 역시나 앞서 받았던 주소지의 연락처를 그대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 그럼 여러분의 주소로 상품이 배송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소를 다 작성하셨으면 카드 번호를 작성하라는 창이 나오겠죠. 카드 번호를 다 작성하고 보시는 것처럼 결제 완료 컨펌을 눌러주시면 이제 구매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구매한 상품이 일빠직 내에 있는 여러분 주소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 구매를 다 했다고 과연 모든 게 끝이 난 걸까요? 아닙니다. 타오바오 내에서 중국 내 주소를 작성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일빠직에 여러분의 주소로 상품이 전달되긴 하지만 일빠직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배송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원하는 곳으로 배송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죠. 구매한 상품을 국내 어디로 배송할지를 작성을 해줘야지 일빠직에서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일빠직에서 배송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역시 방법은 쉽습니다. 한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됐으면 배송 대행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은 운송 방식을 선택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배로 보낼 거냐 혹은 비행기로 보낼 거냐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항공을 선택할 경우 해운, 즉 배보다 하루에서 3일 정도 빠르게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으나 비용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이게 구매 대행 사업자 입장에서 항공을 선택할 경우 마진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매 대행 사업자는 해운을 이용하곤 합니다. 저 역시 방금 온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대행이었으니 해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받는 분의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구매 대행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뭘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작성되는 건지 조금 겁내들 하는 부분이죠.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고객의 정보 그대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주문건에 맞는 고객 정보를 전달하면 되죠. 이 스마트 스토어에 찍힌 고객 주문건은 모두 이름 그리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 전화번호 상세 주소가 다 작성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 직구족이라면 여기에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은 분의 정보를 다 작성했으면 다음은 구매한 상품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쉽습니다. 타오바오 같은 경우 오더 내역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오바오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이쪽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신청서에 작성할 상품이죠. 이 신청서를 그대로 쭉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후에 다시 일바지 배대지 신청란에 들어와서 오더 내역 복사를 눌러주시고 여기 타오바오를 확인해주시고 아까 복사한 그 내역을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고 등록을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미지 구매한 사이트, 수량, 단가, 색상 모두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우선 상품명부터 작성해줍니다. 다음은 통관 품목이 비어있죠.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통관 품목 검색란에 이 상품에 맞는 통관 품목을 직접 검색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이니까 가방 검색하면은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맞는 가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검색해야 되는 단어를 모르겠다 싶으면 옆에서 직접 카테고리랑 맞는 것 같은 거를 직접 찾아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공란이 딱 하나 남죠. 트래킹 번호. 근데 이 트래킹 번호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첫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타오바오에서 트래킹 번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추후 트래킹 번호가 나오는 날 맞춰서 작성해주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은 이 부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건데요. 배송하고 싶은 것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 상품의 경우 무겁거나 특별히 배송에 신경 써야 될 상품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저는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원하는 대로 부가 서비스를 선택하셨으면 접수 신청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접수 신청 안에 방금 작성한 게 접수 신청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러면 모든 게 끝이 난 걸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아까 공란으로 둔 곳이 있죠. 바로 트래킹 번호란입니다. 이 트래킹 번호란을 맞춰둬야지 해당 상품이 정확하게 여러분 상품에 맞춰서 전달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구매하고 다음날 하셔야 합니다. 촬영 당일날은 당연히 트래킹 번호가 안 나왔으니 과거 상품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품을 구매하고 며칠 후에 이 창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중국 내 트래킹 번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래킹 번호를 신청서에 맞는 곳에 딱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신청서에 잘못된 송장 번호를 기입하거나 다른 상품의 송장 번호를 작성하게 된다면 신청서에 맞지 않는 상품이 배대지에 매칭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바직에서는 오류 처리가 되며 신청서에 맞는 해외 송장 번호를 다시 작성해야 올바르게 상품이 입고 처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배송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에 맞는 상품 송장 번호를 작성하고 일바직에서 해당 상품이 입고가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제 대기로 넘어가고 결제 대기에서 결제하기를 눌러서
결제를 해주시게 된다면 고객에게 배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결제는 거의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 건수가 많을 경우 미리미리 충전금을 넣어두고 진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중국에서 일빠직을 통해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되면 바로 국내 송장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출고 완료에서 보는 상품 밑에 국내 송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와 해당 상품의 통관이 끝나야 이 국내 택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동시에 한국의 트래킹 번호가 발송되지만 이틀에서 3일 정도 통관이 끝나야 국내에서 상품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통관 과정이 진행되는 2-3일 동안은 들어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관이 끝나면 그때서야 지금처럼 어떻게 배송이 되고 있고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 대행 사업자의 경우 이 송장번호 상품에 맞는 송장번호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일이 끝나는 것이고, 개인 직구족의 경우는 언제 오나 택배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면 일빠직을 통해서 배송 대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굳이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중국에서 구매해서 일빠직을 이용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 이 부분이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 아이템으로서 남아있는 것이고,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이 대신 해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일빠직을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